안녕하십니까. 자긍심을 얻기 위해서 주위에서 성공 사례들을 접해 본다.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일생을 그린 비디오 등을 보게 되면 나 스스로의 자긍심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독백을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내가 현재 지금 잘하고 있다. 라는 식의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계속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주입되어 스스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독백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적으로 약이 아닌 예를 들어서 물을 약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을 모르게 그 물을 줬을 때 그 약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인 약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들어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힘,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독백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 주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독백을 할 때는 긍정적인 자긍심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말. One Minute Self-Esteem이라는 저자 세미 그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편안한 자유와 활기찬 생의 에너지를 즐긴다. 나는 지금 생을 즐기고 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도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즐기면 그것이 곧 내가 일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 생을 즐기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나는 빨리 그리고 쉽게 배운다. 뭐든지 나는 머리가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이해력도 좋고 뭐든지 쉽게 그리고 빨리 배울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독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난 가치 있고 사랑스러우며 나의 사랑을 확신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입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죠. 말의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실제적으로 높아져 가고요. 나를 스스로 낮추거나 겸손이 아니죠. 스스로 낮추거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면 나 자아에 대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독백은 항상 긍정적인 좋은 말만 하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자아개방이라고 하는 자아개방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개방시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 등에 대하여 타인이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을 자아개방이라고 합니다. self-disclosure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냐? 내 생각과 감정, 욕구 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 이것을 자아 개방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 개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아 개방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개방. 자, 그러면 자아개방이라고 하는 자아개방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좋게 비춰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나 스스로 나쁘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나를 좋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일, 결점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꺼려하죠. 왜냐하면 타인이 또는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왜 꺼립니까? 내가 불리할까봐. 또는 나를 싫어할까봐. 또는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관계가 좋지 않을까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잘못한 일이나 결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근데 이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잘못한 일이나 결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 좋은 일일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 진도를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 개방, 자아 개방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거요? 나 스스로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자기 개방, 즉 자아 개방은 감정의 정화작용을 돕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일이나 결정 같은 거 얘기하면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하고 불리할 것 같죠. 나를 싫어할 것 같죠.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죠. 관계가 좋지 않아질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개방, 즉 자아 개방은 감정의 정화작용을 돕는다. 카타르시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카타르시스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고 하는 그 대본에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그 연극에서 주인공이 어떤 연민에 어떤 불쌍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공개가 되고 그러한 나쁜 결말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쩌면 내가 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카타르시스는 사전적 의미로 정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화작용을 돕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꾹 담고 있었던 일을 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상대방의 어떤 연미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한 규덩이에 있던 아주 정말 그 답답했던 마음들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타르시스인데 이 자아 개방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게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방의 가치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불리할까봐 또는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봐 등보다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다는 서로의 신뢰를 더 쌓게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 개방의 원칙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아 개방의 원칙이 있어요. 자아 개방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마구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아 개방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둘이 있는데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아 개방을 하는 것이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한 지난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아 개방을 한답시고 나의 미래라든지 나의 직업관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뭐를 맞춰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아 개방을 해야 그게 자아 개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수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상대방은 정말 그 슬픔에 대한 또 슬픔에 대한 그 레벨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나는 형이상학적 얘기를 한다든지 정말 뭐 뜬구름 자아 개방을 얘기한다면 그건 자아 개방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아 개방을 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부담스러운 말을 듣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 개방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자아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것도 함께 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아 개방 시 유의할 점의 원칙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로운 관계 형성 후에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 자아 개방. 이것도 자아 개방이 필요한 거죠. 자기 개방이라는 것은 자아 개방과 같은 말입니다. 자아 개방이 필요하다. 신뢰성으로 관계된 형성 후에 자기 개방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성이 쌓이지 않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자아 개방을 하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있었죠.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또 내가 불리해질까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상대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걱정거리를 얘기했어요. 그럼 뭘 얘기해? 나의 자아 개방을 얘기해야 되죠. 나의 자기 개방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게 큰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기 개방 시, 자아 개방 시 자신에 관한 일이나 느낌을 표현해야 된다. 항상 자기에 대한 자아 개방을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느낌이나 거기에 관한 일을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당신의 뭐뭐한 행동을 보니 나의 뭐뭇이 뭐뭐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어떠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아 개방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은 어떤 동질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당신의 뭐뭐한 행동을 보니 나의 뭐뭇이 뭐뭐하다. 이러한 형식으로 조금 더 조금 더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시문이 나오므로 여러분들 거기에 맞게끔 한번 다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한 자아 개방, 자기 개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관심은 예를 들어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아 개방은 과거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면 자아 개방에 근접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의 개방일지라도 뭐 여러 가지의 코멘트를 개방할지라도 그 당시 자신의 정서를 결부시켜 개방하면 더욱더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그 당시 자신의 정서라 그러면 예전에 예전에 나도 어떠어떠 했는데 그 당시 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서를 결부시켜서 자아 개방을 하면 더욱더 서로의 소통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 개방에 대한 어떤 공식으로 이것을 이끌어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파악합니다. 누구요? 핵심 메시지 상대방 거죠. 상대방의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화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아 개방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파악된 메시지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찾는다. 파악된 메시지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 내가 겪었었던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그러한 일을 겪었었다라고 하는 일들을 찾아서 자아 개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상대방이 과거에는 못 살았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잘 살았든지 하더라도 현재의 이 사람이 처한 그 입장,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런 식으로 경험했다 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기승전결로 따지면 더욱 좋겠죠. 뭐 그러한 그 육하 원칙에서 따져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상대가 그 자아 개방을 통해 상대의 자아 개방을 통해서 더더욱 또 용기를 얻거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말한다. 아무 말 없이 무의미하게 내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다든지 그 일을 하면서 뭐 너무너무 기뻐했다든지 라고 하는 자기 감정을 같이 합쳐서 얘기하면 좋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한다.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복받칠 수도 있고 또 되게 슬플기보다도 억울했을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감정을 반영해서 나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현재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자아 개방에 대한 그 감정을 같이 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자기 개방의 훈련과 연습을 해보는데요. 자기 개방은 상대방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동질성에 대한 자아 개방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문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결코 자아 개방으로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을 말하거나 자기 자랑은 곤란하며 개방할 시기와 정도를 잘 고려하고 초기부터 너무 많은 개방을 하면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이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을 얘기한다든지 자아 개방을 한답시고 너무 내 자랑을 한다든지 뭔가 나에 대한 권력이라든지 나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면 그 개방할 자아 개방에 대해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그러한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수준에 따른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 수준 자기 개방에
요 한 문제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준 1 정도로 봅니다. 수준 1의 자기 개방은 어떤 것인가? 상대방과 심리적 관계가 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아빠, 애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놀려요. 이 말에 아빠의 자기 개방은 어떤 것이 될까요? 아빠가 글쎄 누구나 놀림당할 수는 있단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면 이거는 자아 개방이 아닙니다. 상대의 질문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예요. 다른 데로 주의를 돌려서 이 아빠는 아빠, 애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놀려요 라고 했는데 아빠는 다른 그 자아 개방이 아니라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시도한 겁니다. 글쎄 누구나 놀림을 당할 수도 있단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해서 딸이 상대방, 즉 딸이 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피해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수준에 따른 자기 개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준에 따른 자기 개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더욱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